도기 하면 선사시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신석기 시대의 시작이 되게 좀 더 올려보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만여 년 전에 제주 고산리로부터 이 만여 년 전에 그 BC 8000년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질그릇이 처음 등장한 그런 것입니다. 되게 단무늬 질그릇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게 그 7000년 전후부터 이런 덧무늬와 함께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빗살무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에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유명한 그 민무늬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그 3500년 혹은 4000년 전에 이런 민무늬가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바탕이 고대 조선의 그런 큰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탕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런 그 삼국시대가 등장하고 그 남북국 시대로 이렇게 해서 한 1000여 년간의 이제 그런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제 고려 조선 시대로 이어집니다. 보통은 고려 조선 시대는 다 청자나 백자를 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적에서 보면 그 통일신라 시대 못지않게 삼국 시대 못지않게 많은 양의 그런 그 도기들이 유적 어디에서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 시대에도 도기가 많고 조선 시대에 더군다나 조선 시대에 만일 도기가 없었다면 한국인들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게 독 아닙니까? 독이 없었으면 어떻게 한국인들이 삽니까? 그런 시기인데 어느 박물관에도 그게 비록 여기 광주박물관이든 그 중앙박물관이든 어디든 마치 남북국 시대의 도기가 끝난 걸로 되고 고려 시대부터는 그저 청자나 그리고 조선 시대 그저 분청자 백자나 이렇게 조금 전시한 걸로 그 문화의 단절을 뜻합니다. 도기는 그 시대만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청자 이상으로 정말 많은 양이 생활에 기묘하게 쓰이면서 만들어졌고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역시 그 조선 초기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그 전국의 그 도기소, 자기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1432년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 그 도기소가 무려 전국의 팔도에 185개소가 있습니다. 185개소가. 그리고 자기소는 이제 139개소로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소보다도 이 도기소가 무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팔도에 다 있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 자기소에서는 현재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자기소에서 백자를 만든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432년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상감청자의 고려시대의 14세기 유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걸 보통 자기라고 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 도기는 우리가 알듯이 그 삼국시대나 혹은 남북시대나 혹은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질그릇들이 만드는 가마가 전국 팔도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여러분들이 독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톡이라는 말이 그럼 삼국 사기에 있습니까? 삼국 유사에 있습니까? 고려사에 있습니까? 고려사 저료에 있습니까? 문집에 있습니까? 그 조선 왕조실록에 있습니까? 승정원 일기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서 누구나 토기로 해서 토기에서 마치 자기로 간 것처럼 토기에서 자기로 간 나라는 없습니다. 600~700도 굽다가 그 1300도의 자기로 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기에서 자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그 얘기할 바가 많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1500년 전에 유명한 성현의 용제총화라고 하는 큰 문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도기 중에 그 독이나 그런 그 단지들을 만드는 마포 노량진 그런 지역에 그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기는 그 조선인들의 생활에 아주 가장 기묘하고 중요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도기는 그렇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생각해 보시죠. 유명한 윤선도의 그 구산유고라는 책 속에도 보면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질그릇 단지, 질그릇 독, 그릇을 빼고 질독, 질단지, 질병 이렇게 쓰여 있지. 그 거기에 그 톡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다 그 이후에 그 춘향전을 보시거나 그 이후에 18세기 여러 문집을 보면 다 질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저희가 그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고려 시대에도 독이 없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독이들은 고려 고군만 아니라 고려시대 생활유적들 혹은 사지, 성터 수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은 대개 삼국시대에만 집중해 있지만 고려시대 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도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옹기는 그냥 옹기라고 불러서 이게 뭔가, 이게 톡인가, 어떤 사람은 톡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독이다, 유약이 발라졌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옹기란 말은 그냥 독이라 이런 뜻입니다. 독. 옹기란 말은 시효된 것이 아니라 시효됐든 안 시효됐든 독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큰 독이죠. 그걸 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옹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독이라고 불렀던 거기에 말하자면 그 황갈류 혹은 이런 그 누런 약, 그 유약입니다. 그게 되게 보통 잿물이라고 하는 해유와 그리고 진흙을 섞어서 그래서 약토를 만들고 그 약토를 시유하면 그렇게 누렇게 황토 색깔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약을 바른 독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도자기 용어로 한다면 황갈류, 독이, 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거 그냥 옹기고 그건 별개로 있고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어디든지 다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청자, 백자를 부어진 것처럼 잘못됐고 그게 모든 문화의 왜곡으로 해서 국립박물관이나 어디를 가도 되게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다 빼버립니다. 그런 점이 앞으로 다시 한번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도기들은 거의 그 고분이나 유적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이 청자나 혹은 이 금속기와 함께 발견됩니다. 고려시대에는 그 도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편년자료나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는 다른 삼국시대나 남북시대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고려시대부터는 자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기만 아니라 자기와 서로 협조해서 도기의 그런 시대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12세기 전반의 고군에서 나온 비색청자와 함께 그때 나온 도기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안 앞바다에 유명한 마섬 한 그 바다에서는 배와 함께 무려 50여 점의 그 도기들이 큰 독은 무려 80cm에 달하는 거대한 독이 함께 나오고 물독으로 쏟겠죠. 그 외에 그 35cm, 40cm에 달하는 다양한 그 독이들의 그 단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담고 또 식품 재료를 담았던 그런 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 예들을 보면 그것과 함께 청자가 같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려시대는 도기가 청자 같이 반출한 청자의 연대를 알게 되면 이 도기의 연대를 알고 또 동시에 도기의 연대를 하면 청자의 연대를 하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고려시대를 거친 그런 사찰이나 주거지나 유적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에서 나오는 이런 그 도기의 편년은 그 유적의 연대를 하는데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려시대 도기도 새로운 그 말하자면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입니다. 따라서 현대와 가까이 있는 이런 그 말한 중에 사실 조선시대의 도기야말로 한국 질그릇의 만년 역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집의 장독이 정말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까이 있고 그걸 장이나 닮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시간이 돼서 유명한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안에 이렇게 가보시면 스미소니안의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그 한국의 독을 한 100여 점을 수집해 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 그 큐레이터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옹기라고 하는 책도 영어판으로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옹기하면 세계적이다. 가볍고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그 색감이나 모든 것들이 그 고요하고
그리고 이런 그 제작 기술이 놀랍고, 그것이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그 모양이 그 말하자면 그 조선시대 다랑아리 못지않게 위대하다. 그래서 한때는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한국의 옹기 제작자를 와서 세계 많은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작가들을 전부 다 초치해서 거기서 한국 옹기를 만드는 한 독을 만드는 퍼포먼스도 하고, 하여튼 한국의 독이 유명합니다. 그 독이 지금 깨트려져서 뭐 지붕의 음식점에 지붕에 올라가고, 그 독이 그냥 그 집이 되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독이 바로 조선시대 백제 다랑아리 못지않게 위대한 면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이제 바로 이 고려시대부터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려시대 도기의 큰 그 배경은 유명한 충청남도 고령 진중리 요산의 독입니다. 이런 그 진중리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동안 발견됐던 그 이남은 독이라고 하는 7세기 후반 8세기에 만들어지는 유명한 신라 중심의 그런 독이하고 전혀 기형도 문양도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삼국시대에 나오는 고배나 장병호 이런 것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 진중리역과야말로 진정한 고려 조선 시대의 할아버지라고 할 만큼 하나의 모체가 됩니다. 이 진중리 산은 전국에 50개소 이상의 대체로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 층위에서 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륵사지의 경우 그 미륵사지에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9세기 후반 10세기 초반의 층위에서 이런 그 오령 진중리 산에 거의 무늬가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볼 수 없어서 매우 생활용의 기명이 납니다. 이게 바로 고려 도기의 그 기본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병은 꼭 내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구형물을 약간 이렇게 돌리고 이 사면을 이렇게 눌러서 사각병이나 또 한 면을 누르거나 반원병이나 이면병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구형물가 툭툭한데 구형물을 이렇게 높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밖으로 말린 그런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런 그 고령 진중이라고 말하자면 남할여초라고 하는 9세기 후반 10세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연구소장을 했던 최명식 선생의 그 문화재에 실린 이 9세기 후반 10세기 전반에 전국의 30개 유적에서 발견된 이 고령 진중리 형의 그 기형을 이렇게 쓴 좋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 알듯이 이렇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쪽을 이렇게 반원병입니다. 구형부가 툭툭합니다. 구형부가 이런 구형부는 삼국시대도 없고 고려시대도 없고 약간 올린 다음에 약간 이 가비지고 관두하고 약간 말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마포에서 발견됐고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발굴한 자료입니다. 반원병입니다. 이 반원병의 예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암 구림리의 도기의 모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암 구림리의 도기가 이따 이제 말 보여드리겠지만 7세기, 8세기 혹은 8세기, 9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고령 진중리 산이 약화된 상태로 발전하는 대개 10세기 것이 영암 구림리의 도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음각선이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고화도에서 이렇게 유리지라 되어 있는 그런 형태, 유약을 바른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게 꼭 매병점인데 구형부가 독특합니다. 이런 유적이 전국에 50군데 이상의 남할 여초의 유적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물레자리 나오고 사각병으로 이렇게 보이는 예입니다. 여기는 호 형태인데 한쪽이 눌러져 있습니다. 약간 아까처럼 아닌 방구가 아닌 밖으로 벌어진 그런 호의 형태도 나옵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이 고령진중이 조그만 소호인데 약간 이렇게 돼서 이런 약간 벌어진 이런 호들, 이런 호들이 고려 도기의 호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런 호의 것이 약화된 형태가 영암 구림에서 나오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유명한 완도 앞바다에서 1983년에 무려 3만여 점의
고려 청자와 함께 이런 호 형태의 도기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된 호도 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 뭉치가 통통하고 그리고 굽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 그런 형태의 소들입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 유리질화된 것도 있고 위안이 발라진 것도 있고 산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발견됩니다. 거긴 특이하게 이런 병도 나옵니다. 이게 장경병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반구 장경병이라고도 하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얘들이 되게 새롭게 등장하는 병의 형태입니다. 이런 병의 형태들은 삼국시대에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 남북시대를 지나서 되게 9세기 후반 10세기 이런 시기에 주로 나옵니다. 보면 꼭 고려시대의 반구 장경병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이제 안정되고 이런 형태로 발견됩니다. 가끔 음각선이 하나 걸려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그건 나중에 고려 청자의 유병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것 같은데 구형물은 조금 독특합니다. 반구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줄무늬가 될까 점선무늬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듯이 조금 독특한데 이런 얘들이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고려만 조선지는 이게 별인데 이렇게 줄무늬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전선무늬도 나오고 줄무늬도 나오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옆으로 밖으로 벌어진 것도 이렇게 그 약간 반구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의 약화된 형태가 영왕구림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영왕구림은 도기센터로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도기를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발굴하신 분들이 단지 그냥 어떤 근거가 없이 되게 거기가 백제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백제 후기인 7세기 후반 8세기 이렇게 판단을 지으면부터 그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그 다른 분들이 그건 좀 너무 이른 게 아니냐. 그래서 8세기, 9세기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시대를 했는데 통일신라 시대 가장 전형적인 인화문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사각병, 반원병, 이런 줄무늬병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대체로 이 고령 진중이 이후의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말하자면 고려 시대에 10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절대 통일신라 시대나 백제 그런 연상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루도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시루는 원통형인데 두 손잡이가 있고 구멍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 시루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앞으로 완도 앞바다에서 이 시루가 나오고 또 태안 대섬에서 나오고 마하섬 1호, 2호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 유적에서 나오는 고려시대 독점적인 조선시대의 시루처럼 이렇게 넓혀진 게 아니라 원통형으로 이렇게 된 그런 형태의 연질로 만들어진 그런 도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영왕구리입니다. 영왕구림은 아까 보셨듯이 이 사각병이 더 홀쭉해져서 딱딱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줄무늬가 되게 조금 나중에 이제 10세기가 되면 이게 간이 주어집니다. 사각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소도 나오고, 이렇게 가리킨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명인데, 아까 보셨던 것보다 약화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마치 은행 알처럼 된 그런 병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고령준리에서 나오는 약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특히 이런 박이라든지 완이라든지 저런 원형의 접시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영왕구림은 그동안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지만 전형적인 고려 초기 바로 왕건이 나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삼국을 통일해 갔듯이 그때 나주 가까운 영암에서 아마 고려 시대의 도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그 원천은 고령진중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고려시대 전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준 그런 시기가 아마 영왕구림리가 아닌가 해서 역시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되게 이런 형태로 발견됩니다. 이것은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력도 얇아지고 또 가늘해지고 또 그 형태도 얇아지고 이런 말하자면 변천돼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예들 중에 이렇게 이제 그 의학이 이렇게 흘러낸 이것은 의학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주가 이렇게 흘러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기 줄무늬 것도 일부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였던 코도 나오고 사각병, 반원병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형의 변천을 본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바로 대체로 그 10세기 전반부터 후반, 주로 10세기에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고령 진중리의 그 가마토 발굴은 대규모로 되어 있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고려 청자가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최명식 선생이 9세기 후반 10세기 전반에 그 미륵사지에서 나온 편년 자료의 층위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저희가 궁금한 게 예전에는 9세기 전반에 청자가 제작됐다고 해서 거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에 이런 게 나오는 30여 개, 40여 개소의 유적지에서 청자가 같이 발견된 예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이 시기에는 아직 청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남북국 시대 이후부터 내려온 그래서 되게 9세기 후반, 10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에 도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실용적인 무문의 그런 도기의 전통을 잊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고린매에서 나온 이런 약간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들이 유역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고운에서 이 백호에 있는 장석이 유리자되면 이게 마치 시유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초기에 하신 분들은 저도 발굴에 참여했었습니다. 발굴에 그 나중에 보면 거기에 시유를 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유한 그 가마가 영안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근데 수천 편의 파편 중에서 이런 예들은 아주 일부 나왔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게 유리지상에 고온에서 그런 유형의 것이지 이게 시유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시유됐고 또 시기가 앞서다 이런 것들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이런 형태인데 아까 사각병인데 얇아지고 저 위에 부연부에 아까처럼 벗겨진 게 아니라 이런 돌대가 이렇게 두 단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름병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런 주름은 대개 11세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대개 11세기에 거란의 진입이 말하자면 30년 가까이 있었고 그 후에 천리장성을 쌓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게 도입되진 않았고 그런 시기에 이런 유명이 고려시대에 나중에 12, 13세기에 나오고 이게 청자의 유명으로도 만들어요. 도기의 기형이 청자로, 청자의 기형이 도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변천이 그 고려시대에는 나타납니다. 이런 한쪽이 반원으로 된 그 구형부에 이렇게 말하자면 돌대가 있는 그런 형태의 예들이 되게 초기, 되게 10세기 후반 11세기에 유적에서 나오고 그런 층위가 됐습니다. 반원병 이런 것들이 의외로 났습니다. 이런 형태. 구형부가 되고 이렇게 반원 이런 형태로 발견되는 게 고려 초기였고 이게 고려 후기까지 그 양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려 중기로 가면 대개 이제 이런 주자들이 서서히 나타나요. 초기에는 거의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예를 들면 참외 형태 그리고 이렇게 반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 비교적 35cm가 큰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렇게 골을 파는 얘들은 참외형 꽃병처럼 되게 12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유명한 이런 반구 장경병은 아까 영원 그림도 있고 또 그 전에 그 고령 진중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대개 13세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런 형태들은 계속해서 청자에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구로 되어 있고 이런 병이 머슴병이라고 해서 저기다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부엌 옆에다 걸어두기도 했던 그런 머슴병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형태들이 말하자면 중기의 대표적인 도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렇게 명문으로 보여지는 도안사구라고 불려지는 그런 명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새로 발견된 2000년대 들어서 새로 발견된 마도 1호선이 있습니다. 마도 1호선은 여기서 보시듯이 1208년에 이렇게 이제 가다가 해안 앞바다 이렇게 이제 자초했습니다. 거의 그 청자가 300여 점 이상 나오고 여기에 도기들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1213세기 초에 가면 이 도기들이 35cm쯤에 이런 건데 시유된 것과 시유되지 않은 게 나옵니다. 시유된 것은 이 해유로서 거기에 흑갈류 혹은 가마 분위기에 따라서 황갈류, 녹갈류 이 세 가지 유약이 바뀌어진 시유도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건 시유된 겁니다. 시유된 거죠. 다시 말해서 녹갈류 같은 그런 시유된 독입니다. 이 시유된 독이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자료로는 1180년대로 추정되는 12동 파다라고 해서 9,000여 점의 청자와 함께 발견된
여기 군산 앞바다에 있습니다. 9,000여 점의 고려 청자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도기가 나왔는데 이 도기에 보면 이 시유된 것과 시유되지 않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료를 보면 도기에 이렇게 시유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2세기 후반부터 등장해서 이건 13세기 초지만 13세기에 나오고 계속해서 14세기, 15세기에 조선 초기에도 옹기 같은 건 나오지 않았지만 시유된 도기 그리고 16세기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가 옹기라고 불려지는 황토 다시 말해서 약토가 시유된 그런 독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시유된 겁니다. 이렇게 반구로 되어 있고 여기에 예를 들면 계젓을 담아서 올려보내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38.7cm 잘생겼습니다. 이런 예도 발견이 되고 이게 바로 79.8cm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거대한 대호가 나옵니다. 고려시대는 어느 독이든지 이렇게 반을 이렇게 돌대를 부었습니다. 이게 두 개의 돌대나 세 개의 돌대가 되고 이게 우연부가 이렇게 넓은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벌어졌습니다. 그러게 무슨 바도 묻고 아래를 평저에 연결했습니다. 거의 우연부는 약간 가비지 그런 끝에 수십 개를 깨졌는데 이런 큰 독이 3점 이상 나왔습니다. 물독으로 아마 쓰던 그런 것들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기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 매병의 도기가 이건 얘가 지금도 여기 전시에 가면 있습니다. 매병의 도기고 전문적인 집전들이 전반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매병은 뭔지 잘 몰랐는데 여기에 나무로 T자 형태의 꼼꼼하게를 씌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매병의 매실주 같은 그런 걸 담아서 이렇게 뚜껑에 아마 이렇게 해갖고 그 천으로 이렇게 굽는 그런 형태의 매병이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묵서명에는 참기름을 담아서 보냈다. 혹은 이 참기름을 담아서 보냈다. 이런 내용들, 꿀을 담아서 보냈다. 또 술을 담아서 이런 내용으로 봐서 매병은 매실주 같거나 아니면 꿀이나 혹은 참기름이나 그 외에 또 매병에다가 매화꽃을 꽂아서 매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기 나무로 된 이게 이 마도선에서 2호선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병의 쓰임새를 알게 한 중요한 건데 이건 시유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흙갈비로 시유된 거고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무로 된 뚜껑도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렇게 사용됐구나. 근데 바닷속에서 이미 사라진 겁니다. 이 마도 2호선은 1213년 그때의 도기 형태입니다. 이게 얘기 드린 건 75cm인데 세 줄의 앞쪽은 조금 다릅니다. 우연부가 이거는 또 이렇게 각이져 있고 약간 벌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화문 같은 게 나오고 여기 카날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물독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장독의 원천을 이룹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글자에도 옹이라고 쓰고 있어서 대옹이라고 씁니다. 대옹. 그러니까 큰 독에 말하자면 물이나 혹은 술 이런 것을 담아서 사용했던 건데 이런 게 신기하게 마도 2호선에서 같이 발견됐습니다. 키도 아까 이 고령원산도의 9세기, 10세기 초반에 그런 시기에도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게 말하자면 이 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통의 손재주가 이런 형태가 같이 꼭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강조되는 건 이런 겁니다. 마도 3만년 여기서 50여 점의 이름이 나오는데 젓갈이나 뭐 새우젓, 곤쟁이젓, 뭐 오징어젓, 무슨 뭐 고등어젓 많은 젓갈들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저희가 보면 이 시유가 안 된 것도 나옵니다. 시유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시유가 안 된 것도 있고 시유가 된 건데 시유가 되게 흰갈류 같은 저런 무런 것도 있고 흑갈류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녹갈류 같은 이게 바로 저희가 오랫동안 찾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회유고 회유가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이게 바로 조선 초기의 황홍장이나 아니면 세종실록에 실려져 있는 이때 그 황홍이라고 불려지는 게 저런 걸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 옹기는 아닙니다. 옹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넓은 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2, 3cm일 거고 이런 형태는 천자에도 그대로 발견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도 아주 깜짝 놀랐는데 마도 3호선에서 한쪽에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나오는 한쪽에 풍장 이런 형태의 어떤 때 그리고 이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마도 3호선에서 나왔어요. 가지식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형태들은 13세기의 그 고려 청자 중에, 상감 청자 중에 편어의 예로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흑갈류가 시유된 독입니다. 홍합젓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되게 그 모든 것들은 굽이 없는 평절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갈류의 것입니다. 전복젓이라고 하는데, 무슨 데 보내는데, 이게 황갈류입니다. 녹갈류, 황갈류, 흑갈류, 이런 형태로 색깔이 나타납니다. 원래 바닷속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고려시대, 특히 13세기에 가면 유명한 간성미술관의 그 작품이 대개 1260년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60, 13세기 후반입니다. 그때의 매병을 닮아서 길이 커지고 유려한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의 매병 중에 돌이 참처럼 보여져 이게 전형적인 13세기 후반의 곡선입니다. 이런 형태와 천자로도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건 예를 들면 그 고려시대는 또 다양한 점이 천자와 함께 도기와 같이 비슷한 게 같이 발견돼서 연대를 간접적으로 추정합니다. 그건 삼국시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북시대도 알 수가 없는데 고려 조선시대만 그 시대에 자기가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우리나라의 도기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만년의 역사라면 자기 역사는 고려 조선시대에서 천년이고 고려 조선시대는 이런 도기와 자기가 공존했던 그런 시대라는 점이 아마 앞으로도 전시나 여러 군데 이렇게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강화대산이라고 하는 13세기 후반에 유명한 강화 정부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거기서 같이 고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듯이 장고도 거기서 나오고 장고는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이제 13세기 후반에 1250년대, 60년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저기 드린 예 평변이고 이런 예들이 저기 없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네. 이거 와서 네. 이런 이제 병이 특히 14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그 구멍이 하나 뚫리거나 위아래 구멍이 뚫리는데 특수한 용도에 쓰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게 14세기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14세기에 청자들과 함께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청자 양원영은 14세기 후반에 술을 담는 기간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화된 상관수가 이런 분이 있고 이런 형태가 독일로 나옵니다. 근데 특히 14세기 가면 괴면이라고 불려지는 유문이라고 불려지는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손잡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들이 14세기에 나오는데 서로 비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자료가 매우 적은데 마도 앞바다에서 아까 1호는 1호, 2호 그리고 3호까지 얘기했는데 4호라고 하는 데서 신기한 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마도 4호선은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포 해양유물전 시간에서 발굴하는데 이 해안 앞바다에 그 마도 선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발굴이 계속되거든요. 제가 얘기 들은 바는 이 배들의 공동묘지입니다. 무궁무진하답니다. 해안 앞바다에 그 마도라고 하는 말섬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 무궁무진하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4호선이 발견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이게 되게 인하 입법의 그 조선시대에 1450년, 1440년, 50년, 그 세종년간에 그런 그 유적에서 나왔어요. 같이 자기와 함께 나왔는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아직도 넓은 전을 갖고 있는 게 아직 남죠. 조선 초기만 해도 약간 벌어지고 또 이 시유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약간의 보면 지유가 된 것도 나오고 카날도 나오고 또 이렇게 고려시대에 볼때도 나오고 가지각색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1450년대 전후에 말하자면 그 예배에서 자꾸만 이 새로운 조선시대의 그릇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마도 4호선이었는데 예전에 이런 호가 나오면 이게 고려시대냐?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고려시대를 통일신라로 앞당긴 사람도 많고 또 고려시대를 조선시대로 해서 고려시대가 억울했습니다. 양쪽에서 다 뺏어가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 이렇게 조그만 단지 같습니다. 그리고 흠저고 구형도 약간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백자가 남아있고 이런 비슷한 게 마도 5호석에서 사원에서 나와서 확실히 조선시대 15세기에 그 독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카날 비법도 있고 되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다 독입니다. 이렇게 이 나오듯이 이런 또 카날 문양이 있고 고백이 같은 자국이 나오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1350년부터 고려 후기죠. 공민왕 때 왜구들이 거의 40여 년간 고려를 침범해서 고려가 말하자면 그 망해가는 그 서해안 남해안에 여러 읍성이 쌓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그 왜구들 때문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자 가마로 있는 강진이 저희도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청자가 그렇게 초기부터 구워져서 그 200여 개소가 많은데 왜 조선시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1372년 왜구들이 강진에 대규모로 와서 강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라에서는 그동안은 모든 곡물들을 바다로 운반하는 좋은 제도였는데 고려사에서 밝히는 바는 1376년부터 이제 조우는 금하고 유군으로 운반하라. 그러니까 유군으로 운반하니까 강진에 가마가 있을 수가 없어서 강진에 살아남은 장인들이 왜구들이 안 들어온 내륙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고려 정부에서는 왜구들에게 많이 혼나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게 오늘 얘기 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입니다. 고려 말에 유명한 정몽주나 혹은 정도전이나 이런 그 신진 학자들이 말하자면 앞으로 한국의 도자기의 정책을 설계합니다. 그때 밝혔던 게 뭐냐면 앞으로는 금기나 동기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이 자기를 아주 보편적으로 만들어 상감청자죠. 그래서 상감청자를 널리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소가 1380년대 이후부터 조선시대 1430년까지 한 50여 년간 무려 강진과 부안에 있던 자기소가 무려 139개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팔도에 상감청자를 만드는 가마가 곳곳에 되어서 그것이 결국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도기소도 확대하라. 그래서 도기소를 확대해서 전국의 팔도에 185개소, 독이야말로 만들기도 쉽고 또 독이의 생활에 가장 기묘하고 따로 독이를 만들어서 생활에 늘 편하고 쓰게 하라 해갖고 독이소를 50년 동안에 무려 185개소 이렇게 지어져서 139개소, 185개소의 그게 조선시대의 고자의 큰 고속도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그게 만들어지면서 그 바탕 위에 한국인들이 도자기의 그 나라가 됐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옹기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한 것은 왜구들이 침범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기소와 도기소가 확대된 그런 기간이 되게 고려말 조선 초에 속합니다. 그때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같은 고려 시대의 도기와 구별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되게 조선시대 백자의 15세기 유형입니다. 이런 예 중에 가끔 보면 이런 그 문양이 고려시대 전통처럼 음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장군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장군이 나오면 이게 고려시대 거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넌센스죠. 고려시대는 청자로 장군이 만들어진 예가 없어요. 고려시대 이쪽에서 장군이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장군은 다 조선시대 세종 때 이후로 새로운 말하자면 술병으로 등장하는 그런 경우 이런 예들이 조선시대 초기에 그 상감청자나 군청자나 아니면 이 백자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되게 15, 16세기 유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장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는 것은 되게 15, 16세기의 조선 전기의 수기하고 66cm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완전하죠. 왜 고려시대하고 달리. 이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유명한 조선시대 군청자의 그 호들이 잘생긴 호들이 다 이런 형태예요. 유려한 곡선에
그렇게 정말 대단하죠. 거기에 띠문이 있고 하나 이런 형태들이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나중에 큰 독의 원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다면 1469년에 그 유명한 경국대전에 보면 전국에 옹기를 만드는 독을 만드는 사람이 무려 103군데에서 103명이 그 나라에 일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손잡이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16세기에 많이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물단지, 그냥 동이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손으로 잡는 이런 양손이 있고, 한마다 이렇게 은각에 이런 그 특이한 그 자유로운 문양들이 되게 16, 17세기에 그 도기병, 도기단지 이런 형태로 많이 발견돼요. 유명한 약한기라고 보여지는 이런 형태들은 되게 이런 17세기 전후로 해서 그 유적에서 특히 백자에 같이 발견되는 걸 약을 다루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이런 아래가 이렇게 넓고 그리고 그 탄알 문양이 있고 이런 특이한 병입니다. 이런 예도 그 조선 중기의 그 병 중에 하나고 고려시대는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속에 드디어 이제 그 저희가 단기를 하나 봤습니다. 예전에 연세대박물관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옹기가 말하자면 이렇게 지유가 되죠. 그 넓은 잔이 있고 우리가 홍달과 시유게 이런 형태의 그 높이도 큰 이런 게 도대체 옹기의 나라라고 하면서 옹기가 언제 만들었냐 이런 데 대한 학술적인 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연수대학은 하영강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연구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국을 답사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담양용윤리,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을 거예요. 담양용윤리를 답사했는데 그 용윤리의 철화백자라는 또 되게 17세기 후반에 그런 가마입니다. 그 가마터에서 철화백자와 함께 마찬가지로 이 독편들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세대 박물관에서 나중에는 이제 독이 말고 또 이런 그 독전 이런 걸로 해서 시유 도기들을 전시했는데 그때 이런 그 말하자면 도기들이 최소한 17세기 후반에 철화백자로 연대를 가져서 17세기 후반에 호남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게 됩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이 고추가 들어오고 고추장이 또 김치가 거기다 고추를 섞어서 침체해서 이거 우리가 아는 김치가 만들어지고 그게 보편화되는 게 18, 19세기입니다. 그때 독이 놀랍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을 나중에 따뜻해서 옹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런 형태들은 19세기, 20세기까지 계속 만들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예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했는데 특히 중요한 때는 이런 굴뚝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생활용의 그릇으로서의 질그릇이 만들어졌고 그 자기에 못지않게 그 시대 사람들도 가장 기묘하고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도기들은 무관심 속에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도기 자체가 그 시대의 문물과 같이 연결해서 그 시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더니 국립민속박물관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거기 우리 민속의 가장 중요한 독 하나 그렇게 안 하고 그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전국의 독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수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경복궁 안에 그 여러분들이 그 연못 있잖아요. 그 주변에 예전에 그 경복궁 돌을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독을 이렇게 장독이죠. 장독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팔도에 독들을 그냥 수송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갖고 수백 점을 사들여서 거기다 독전에 그 전국의 팔도에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독들은 경복궁 안에 말하자면 근정전 뒤쪽입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말하자면 독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은 위대한 겁니다. 그게 주로 오래된 것은 18세기 거, 혹은 19세기 거,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알듯이 화학 알료를 써서 아주 쉽게 만드는 말하자면 그런 걸 쓰면서 독에 대한 말하자면 관심이 없어지게 된 거지만 원래 독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형태와 함께 각 지역에 이 굴뚝이 만들어졌는데 이 굴뚝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독 10개에 대한 이 굴뚝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주의 그 고가에서 이 굴뚝을 한동안 다 훔쳐가느라고 다들 난리가 나는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들이 21세기 오늘까지 연결돼서 독일의 전통은 만년 동안 한국인들의 삶과
그리고 꿈, 어떤 문화를 담은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